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지난주 추호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조금은 좀 미심쩍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뭐 오늘 코스피 시장이 한 1.3% 정도, 코스닥 시장이 1.98% 정도 상승했는데요. 요거는 두말할 거 없이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시장 금리 인하에 대한 멘트,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아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시간이나 그 거인의 시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죠. 파월 의장은 지금 시장에서 전부 다 좀 매파적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저는 좀 비둘기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 그리고 거인의 시선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또 그 낮방송에서도 잠깐 또 그 시장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지금 파월 의장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맨날 자르는 만에 그러고 있잖아요. 자, 만약에 중간에 잘려나가게 되면 이건 정말로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내년 임기를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내년 5월 달까지가 연준 의장의 임기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임기에 어쨌거나 마지막 잭슨홀 미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시장에 안 좋은 얘기, 그런 얘기 할 이유도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 보면서 좀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드리죠. 전전주에는 고용지표를 보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CPI 뭐 이런 거를 보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 그런 거예요. 고용지표가 정말로 형편없이 나왔죠. 자, 요거 4만 5천 건 정도 신규 일자리가, 비농업 일자리가 4만 5천 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거, 7월 달에 발표했던 6월분, 또 6월 달에 발표했던 5월분 고용지표요. 비농업 일자리. 이런 것도 처음 발표할 때는 14만 7천 건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19,000건, 그 다음에 15,000건, 이렇게 수정을 했잖아요. 고용지표가 진짜 엄청나게 나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한다라면 시장 굉장히 고생했을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또 막 방방 뛰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좀 고려를 해보면 나올 때가 많아요. 좀 비둘기적일 것 같은데, 좀 매파적일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 하면요. 한 2번 정도의 중요한 경제지표가 남아있죠. 물론 오늘 저녁에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렇게 안 좋은 얘기 이런 게 나올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겨우겨우 관세 관련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내놔 이런 거요. 다는 못 들어주더라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는 들어주려고 할 거예요. 그 대신에 반대급부, 트럼프는 장사꾼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급부에 있는 뭔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해갖고 우리나라 핵 농축하는 거, 일본은 20% 넘게까지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사성 폐기물들, 이런 것들 어디다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이건 농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가 한 게 있죠. 참 그때도 현명하게 잘 했다라는 생각인데,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 올려라 이러니까 그거를 거절은 하면 그 후환이 두려우니까요. 못했는데 그 대신 가져온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를 풀었어요. 미사일 사거리. 그 다음에 탄두 중량. 이런 것들을 풀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떤 게 개발됐냐면요. 현무5 제가 LIG 넥스원하고 방산주들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면서 현무5에 대한 설명도 많이 좀 해드렸습니다. 현무5가 어떤 미사일이냐면요. 지금 그 미국에서 이란에다가 떨군 거 있잖아요. 그게 전체 중량이 다 합쳐갖고 한 13톤 정도 되고요. 탄두 중량이 한 7, 8톤 정도? 그쯤 되는 겁니다. 요게, 이란 핵시설을 진짜 파괴했는지 다 옮겨놓고 거기 빈대다 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거를, 폭파하는 용도로 떨궜잖아요. 근데, 현무5란 미사일은 이거 지하 100m 뚫고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탄두 중량만 8톤에서 9톤 정도 되는 재원으로만 따지면 그 미국에서 떨어뜨렸던 거 거기에 손색 없는 미사일입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이 미사일 협정 그때 주둔비 내주면서 이런 걸 받아온 거였어요. 자,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알 수는 없겠죠. 이거 국가기밀이죠. 근데 분명히 뭔가를 하나를 내주면 그 반대급부에서 좋은 거를 갖고 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이 이번 주,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목요일 새벽에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번 주에는. 근데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연준 통화정책회의 하기 전까지 두 번에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중요한 지표 두 가지가 9월 첫 번째 금요일에 항상 나오는 거 있죠.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고용지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정도에 CPI가 나와요. 자, 요 두 개가 다음 9월달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하기 전에 나오는 경제지표입니다. 자,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건 뭐 금리 인하를 그렇게 시원하게 많이는 못하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용지표가 조금 너무 안 좋고 막 충격적인 수준, 이 정도가 아니라면요. 자, 그렇게 되면, 야, 이거 어쩌면 연준이 0.5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야,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3번 남았는데, 3번 내내 금리 인하 하겠네? 이런 희망감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하고 CPI, CPI는 지난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한 CPI, 요거는 좀 올랐었죠. 자,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아주 많이 높게 나오면 또, 시장이 이 CPI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움츠러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전달 수준이나 뭐 예상치 수준 정도, 그 정도만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 환호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9월 연중까지 이번 주에는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하고 엔비디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에 고용지표, 그 다음 주에 CPI,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의 중요한 지표가 대기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부분이 좀 금리 인하 하기 좋은 환경으로 나온다라면 0.5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0.25 정도는 하리라고 봅니다. 패드워치를 보면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난번에 고용지표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100%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CPI가 나오면서 야, 이건 물가가 쉽게 잡히진 않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한 72%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서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이 그 수준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주말 휴일 지나면서 요게 한 75%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갔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장중에 지금은 뭐 조금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니까 한 84% 정도 나오고 있어요.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확률, 뭐 요건 배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하는 건데
0.5, 0.25. 경제지표가 조금 좀,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 0.5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0.25 정도, 그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일단, 아이고. 자, 잠시만요. 이게, 그러니까, 예, 됐네요. 이게, 예, 갑자기. 자, 그래서 9월 연중까지, 중요한 지표 2개가,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거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 요게 통과가 됐죠. 오늘 로봇 주식들 막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던데요. 로봇 주식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노란봉투법, 요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서 또 현대그룹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 많이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로봇 주식이 노란봉투법 아니면 못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다 보면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큰 흐름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로봇도 그 중에 한 가지다라고 봅니다. 우리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영국에서 처음 그 내연기관 자동차, 기차 말고 자동차입니다. 그 개발됐을 때 난리가 났죠. 마부들, 이런 분들, 야, 우리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어쩌라는 얘기냐. 의회 앞에 가서 데모하고 막 그래서 의회에서는 거기에 굴복해서 붉은 깃발법이라는 이상한 그런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 15m일 거예요, 아마. 차가 이렇게 가면 거기 15m 앞에서 사람이 빨간 깃발을 흔들면서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낙후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이 노란봉투법이 아니더라도 기업은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로봇이 생산하는 그런 단가가 사람이 생산하는 것보다 낮아진다라면요. 거기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한참 쉬었으니까 또 지금 이제 쉬었다가 움직일 때도 됐죠. 그리고 아마 지금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좀 움직이다가 좀 쉬는 그런 구간이 나올지 몰라도요. 아마 내년 1월 달 정도, 그때까지는 또 이 로봇 관련 주식이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 집중투표제라든가 그 감사위원 2명까지 분리 선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적어도 주식시장에는 저는 친화적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거 갖고 뭐라 그러려면요. 그동안 못된 짓을 하질 말았어야 돼요. 진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못된 짓들을 많이 했는지, 기업에서. 예전에요. 그 CB 있지 않습니까? 전환사채. 이거를 찍어요, 회사에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뭘로 포장을 하느냐. B라는 사람한테 주면서 뭐라고 A라는 회사가 B라는 사람한테 CB를 발행을 하면서 뭐라고 포장을 하느냐. 검은머리 외국인이죠. 외자유치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확 뛰어오르게 확 띄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CB를 발행하고 난 다음에 1년간 그 기간이 있잖아요. 주식으로 전환 못하는 기간이. 그 기간에 어떻게 했냐면요. 대주주가 자기들 물량을 이 사람한테 빌려줘요. CB 투자한 사람한테.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이 사람은 팔고 나중에는 CB 그 주식으로 바꿔서 갖고 이런 짓까지 했었어요. 이런 못된 짓까지.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불공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니까 저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섹터로, 시장을 조금 볼게요.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 자, 코스피 시장 2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좀 이 거래량 자체가 좀 더 늘어졌으면 좋겠는데 거래량이 조금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조금 꺾여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일단 상향 돌파한 거 이 모양은 좋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요게 지지를 받아주는지 지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수급 상황은 오늘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근데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는 그렇게 싹 좋지도 않았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 520억 정도 매수로 끝났는데요. 요거 아침에 시작할 때는 한 1000억 정도 매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수급, 오전장에 벌써 매수로 바뀌었으니까 오후장에는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냥 좀 구경하고 있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 매수를 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물 시장 수급 좀 보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요게 오후장이에요. 지금 17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죠. 오후장에 한 3700억 정도를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막판 돼갖고는 자, 요거를 장중에 한 2000억 정도 아침에 들어왔던 부분들, 요런 것들을 정리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가 좀 최근 들어서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은 파생시장에서 수급은 양호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옵션 시장 잠깐 보면요.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 콜옵션 쪽에서는 샀다 팔았다 합니다. 풋옵션 쪽에서 지금 매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크게 빠지지 않고 또 어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V자로 올려놓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면요. 자, 지금 차트로 보면 코스피는 21선 돌파했는데 코스닥은 코스닥은 딱 거기 갖다 놨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탄력으로만 보면 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탄력적인 그런 상승을 보였죠. 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2800억 정도 샀네요. 기관이 728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상황이 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좋기 때문에 좀 더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같이 동시 매수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AI 섹터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AI 섹터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 과학자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의견도 청취하고 막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유튜브에 보면 영상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현장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진짜로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정말로 이 연구를 위해서 내 열과성을 다해서 연구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겠냐라고 그 현업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견도 내고 그 자리에서 이거 그렇게 하세요라고 조치도 하고 막 그러던데요. 이재명 정부의 AI 육성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정부는 AI 쪽에 그냥 몰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이에요.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AI 산업 육성 관련해 갖고는 지금 작년 2024년이 상당히 암흑기였잖아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 5조 2천억을 예산을 R&D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지난주에 나온 얘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복원을 넘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도 한 20% 이상 R&D 예산을 증액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 이재명 정부의 AI 육성은 정말로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부분은 제가 장관들 인선하고 AI 수석, 그 AI 수석은 임명도 하기 전에 제가 AI 수석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일단 계속해서 잘 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AI 섹터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LG CNS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LG CNS는요,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AI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뭐 페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LG CNS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은에서 한 프로젝트가 있죠. 한강이란 프로젝트. 요거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LG CNS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AI가 있죠. 지금 AI 국가대표 5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뭐 그 중에 하나가 LG AI 연구원 컨소시엄인데요. 이 LG AI 연구원 컨소시엄에 LG CNS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소 멀게 느낄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이거 선정하는 게 올해 말까지 또 하나 추릴 거고, 6개월 있다가 하나 추릴 거고, 또 6개월 있다 하나 추릴 거고, 그러면 2년은 넘게 걸립니다. 2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동안은요, AX라고 하죠. 공공부문의 AX 전환. 자, AI로 전환한 걸 AX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될 거예요. 자, 올해부터 우리 공공기관들이요, 굉장히 많이 전환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민간에서 하기 전에 공공기관에서 먼저 하면서 그 민간에서 투자하게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LG CNS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만 봐도요, 사서 못 들고 갈 게 없어요. 이거 뭐 추천을 드릴 때는 5만 원대 초중반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래 10만 원 이상 갔다가 좀 밀린 모습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저 위에 올라갔을 때 절반 정도는 일단 차익을 했지만요, 그거 지금 다시 살 자리는 노리고 있습니다. 절반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실적 보시게 되면 2분기 실적이요, 한 1,4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 났죠. 작년에 1,37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올해 예상치 나오는 부분들 5,700억 정도 예상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LG CNS 같은 종목은 좀 대형주니까 오늘은 제가 조금 큰 종목 위주로 갖고 나왔습니다. 자,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자, LG CNS 잘 보시고요.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를 볼게요. 자,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도 공공 부문에서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연초에는 삼성 SDI하고 AI 국회 프로젝트, 거기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참여를 해서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부문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이 되게 될 텐데, 거기에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김현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저는 업체 300군데 찾아다닐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조정 잘 받았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올라갔을 때 쫓아가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잘 드리죠. 자, 지금 조정을 잘 받은 상황이고, 뭐 122평선 근처니까 노려보기에 무리 없는 자리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봇 섹터 한번 볼게요. 자, 이 로봇 쪽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 국가 1등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세계 3대 로봇 강국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1등, 2등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 이런 쪽인데요. 그쪽하고는 차이가 좀 나요.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치고 나가는데 그 부분 때문에 당장 따라가긴 어렵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첫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요거는 변함없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변함없는 로봇 종목의 최선호주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이거 2만 원대 초반 뭐 그럴 때 매수를 해서 지금 10배가 넘는 상태에서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금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은 다 회수를 냈지만 나머지는 그냥 들고 있어요. 왜? 세상의 변화를 보고 그냥 쭉 들고 갈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충분히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큰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HD 현대입니다. HD 현대로보틱스가 좀 있으면 뭐 상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로보틱스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HD 현대 한번 요거도 마찬가지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전체 시장도 지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보다 섹터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때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라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녁 야인시대에서는 또 AI 관련주 한 종목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